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짜 1월 21일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어둠의 경로로 거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체인 아날리시스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다크넷 비트코인 거래 수준과 비트코인 가격 시세가 반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다크넷 비트코인 송금이 70% 증가를 했으며 비트코인 가격 변동이 다크넷 전체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 비트코인 시세가 어쨌든 간에 다크넷에서는 아직도 활발하게 비트코인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크넷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해킹된 거래소들 이제 많이 기억을 하시죠? 거기에 이제 수많은 거래소들이 해킹을 당했는데 해킹을 당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객들의 개인정보 역시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크넷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아이디는 exploit.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가 운영하는 상점 드레드에서 이제 KYC 거래소에서 본인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이제 면허증이라든지 신분 확인증을 들고 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대량으로 유출이 되었으며 그것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문서 100건당 10불, 그리고 더 많이 사면은 이제 할인해서 세일도 해주는 그런 이벤트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해킹을 당하지 않았던 거래소들, 비트렉스라든지 폴로니엑스,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그 사진이 유출이 됐다라고 해요. 어떤 한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한 것인데, 저 해커가 팔고 있던 사진 중에 한 장은 바이낸스 인증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사진이라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들고 바이낸스라는 그런 글자를 써놓은 그런 사진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지금 좀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관해서 바이낸스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그들이 정보를 취득해갔는지 알 수는 있을 것 같다,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애매모호한 답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국내 거래소 중에 털린 곳도 꽤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약간 소름 끼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신분 인증하는 과정을 어떻게 블록체인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본인 인증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된다면은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이런 장난질도 언젠가는 끝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보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엔 바네크에 관한 소식인데, 바네크 측에서는 아직도 ETF 관련 그 승인 자신감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다. 우리는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운영을 위한 올바른 시장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라고, 미 연방 정부 셧다운에도 여전히 비트코인 ETF 허용에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짜로 되면 대박일 텐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런 기사가 떴는데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라는 그런 기사인데, 첫 번째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은행처럼 생각을 한다. 한마디로 그 거래소를 너무 믿고 있다, 혹은 신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은행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보험도 이렇게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은행 측에 무슨 일이 생겨서 고객의 돈이 이렇게 사라지게 된다면은 그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이제 거의 없고, 특히 이제 보안 문제도 꽤 이제 심각한 그런 수준이라서 우리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은행처럼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텍스에 관한 것인데, 세금 내는 것을 잊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 전 세계에서 확실히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나라들이 대부분이지만은 항상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들의 암호화폐 지갑을 잊어버리는 것. 지금 실제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유실된 암호화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 복구 키라든지 프라이빗 키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의 자산들을 쉽게 복구를 할 수 있고,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거액을 투자를 하셨다면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믿는 사람에게 이제 그 정보를 알려주세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해서 내가 투자를 해놓은 암호화폐를 찾을 수 있다. 그래야 이제 암호화폐들도 이제 묻히지 않고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크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국내 소식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중에 한 분이신 APPP님께서 제보를 해주신 그런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에서 오류로 6억 원을 인출을 했는데 거기서 3억 원만 일단 회수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코인제스트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이벤트 참여 보상으로 회원 400여 명에게 암호화폐 WGT 토큰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입금 내역이 실제 다르게 반영되는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살짝 소름 돋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회원 10명은
오입금과 전산 오류를 인지하고도 6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 원화를 출금하려고 했다. 잘못 입금된 돈을 이제 먹으려고 한 거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코인제스트 측에서 그것을 막고 고객들에게 돈 다시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당일에 3억 원의 상당한 암호화폐 및 원화가 반환이 되었습니다. 코인제스트는 나머지 3억 원을 이제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죠. 이 개판치는 거래소도 문제인데 이제 투자자들도 그 돈 이제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안타깝고 거래소와 투자자들 사이에 그런 신뢰가 많이 없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문제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도 제가 들어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실수로 잘못된 주소로 암호화폐를 보냈는데 거래소 측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그런 광경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 거래소와 투자자 모두 서로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못 보낸 암호화폐는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제 잘못된 주소로 완전히 잘못된 주소로 보낸 것은 아마 거래소 측에서 도와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자, 다음은 후오비가 일본 금융청 거래소에 운영 라이선스를 취득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후오비는 이제 최근에 비트트레이드를 인수하면서 일본 사업을 본격화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좀 약간 불안합니다. 이렇게 중국이 너무 많은 힘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비트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일본 금융청이 거래소 운영 인가를 내준 16개 밖에 안 되는 거래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아룬 발라지의 말에 따르면은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시스템 보안, 유동성, 개인정보, 사용자 경험 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고 2019년은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있어서 중요한 1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게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코인들이 제가 아는 바대로라면은 라이트코인 그리고 스텔라 루멘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라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IT 기업이죠. 앞으로 블록체인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술이 될 것이다. 블록체인은 수많은 산업에 응용이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보석의 진위 여부 판단, 식품 오염 원인 추적, 약품 생산 절차 검증 등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처럼 일상생활 및 비즈니스에도 응용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시청자분들께서 어제 이렇게 요청을 해주신 부분인데 티제로 거래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제로는 세계 최초의 증권 토큰 거래소죠. 이 회사는 보스턴 주식거래소와 오버스톡의 파트너십에 의해서 태어난 그런 회사이고요. 증권 토큰을 상장하고 거래할 수 있는 세계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개발된 그런 거래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 연방에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이제 해당 플랫폼은 기존의 기업 주식을 토큰화해서 블록체인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안전한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의 주식을 토큰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증권법 위반에 대한 부담이 없이 ICO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유명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티제로의 모회사인 오버스탁의 3대 주주이고요. 티제로 ICO 과정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벤처 캐피탈 GSR에서 티제로에게 이제 티제로 프로젝트에 약 1억 6천만 달러나 투자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티제로와 관계 있는 코인은 마귀 중에 마귀, 까마귀 코인, 레이븐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버스탁의 CEO 패트릭은 이 티제로 프로젝트와 레이븐 코인 만드는 프로젝트에 동시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여기 보시면 오버스탁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거액을 레이븐 코인 개발에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이런 발표가 있었죠. 이 사람이 그 CEO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 말까지는 개장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개장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단지 사람들에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티제로 거래소를 만드는데 4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티제로에서는 이 티제로 토큰을 이제 사용하게 될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 티제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게 있는데 이 티제로의 기본 모델이 되는 이 ATS라는 트레이딩 플랫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지난 15개월 동안 10번의 트레이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한계점을 티제로는 분명히 이렇게 극복을 했겠죠. 자, 티제로의 선전을 기원을 하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갑들, 어떤 지갑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낸스 14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비트파이넥스인데 13만 8천 개, 그리고 그 다음이 후오비입니다. 후오비는 10만 8천 개, 그리고 비추엑스는 10만 7천 개,
그 다음은 비트스탬프가 97,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살벌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윙클버스 쌍둥이를 아시죠? ETF도 이렇게 신청을 했다 거절당하고, 지금 제미나이라는 그런 거래소를 운영 중인 쌍둥이인데, 이 친구들이 2013년도에 비트코인이 120불 했었을 때 1100만 달러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 어마어마하게 아직도 많이 갖고 있겠죠. 이 자식들이 이러니까 비트코인이 미래의 금이다, 비트코인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도 3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연방보안관 측에서 이렇게 옥션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400불이었는데, 비트코인이 하나에 400불이었는데 3만 개를 그때 구입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베리 실버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베리 실버트, 그리고 로저버, 그리고 찰리 슈램도 꽤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독사의 혀를 가진 크레이그 역시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죠. 전에 개수를 알았는데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 외에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321개의 지갑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갑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을 다 함께 합쳐본다면 100만 개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이 많고 이제 오랫동안 투자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외에는 사토시 나카모토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어림잡아 98만 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앞에서 언급했었던 수많은 그런 주소에는 사토시의 비트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사람들의 예상에는 그런 것을, 그 많은 비트코인을 여기저기 흩뿌려 놨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고 부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솔직히 많이 부럽습니다, 이 사람들. 예, 다음 소식인데, 이제 재밌는 것을 보는 짤 시간입니다. 이 사진은 슬로베니아에 있는 스위밍풀 수영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비트코인 ATM 기기가 있는데, 취급하는 암호화폐는 6가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그리고 모네로, 이런 것을 사고 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으로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을 광고하는 골프카트라 그러죠. 보시면 비트코인 해서 바이 비트코인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멋있네요. 멋있는 차고 저도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틀란타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데, 라이코인과 비트코인을 이제 인형을 탈을 쓰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운데 있으신 분은 비트코인 티셔츠를 이렇게 딱 입고 계시네요. 멋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벤져스보다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35도 북쪽이라는 그런 음식점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암호화폐 30개를 이렇게 지불하는 데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게를 차리면서 암호화폐로 지불을 받는다는 것, 암호화폐 시장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대담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틀란타에 있는 상점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지불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뭐하는 가게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 며칠 동안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그런 쇼라든지 드라마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미 나온 쇼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쇼인데, 이 사람 얼굴 이제 좀 익숙하죠? 호빗에 나왔던 그 주인공 빌보 베긴스, 그리고 이제 영국 드라마인 셜록에서 왓슨으로 나왔던 그분이죠. 이제 그분이 이제 주연을 맡고 있는 영화인 그 드라마인 것 같은데, 제목은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커런시 called 젠코인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총도 쏘고 그러네요. 이 총으로 누구 쏴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크레이그나 한 방 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사기꾼들 잡아가지고 막 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소식이 있는데,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나무 찍을 때 혹시 여러분들 목수가 계시다면은 이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와우, 저거 보셨습니까? 예, 굉장히 살벌한 나무 파편에 튀기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잘린 나무들이 분노한 나머지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모두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가지 소식들을 함께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께서는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거나 이제 클릭을 해주시는 것도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도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새로운 소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소리가 작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약간 키웠는데 괜찮은지 이것에 관해서 피드백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키우면은 소리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보고 있는데 알려주시면은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